안녕하세요, 조정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골 땅 사는 법 3편 산 사는 법입니다. 풍경 좋은 산속에 사는 것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종종 문의들을 주시는데요. 저희도 그랬지만 두메 산골에 집을 짓고 자연인까진 아니지만 준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분들이 임야 매입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산은 전답 대지 등이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는 땅에 비하여 굉장히 까다롭고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나씩 영상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실드를 치자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려는 분들은 귀산촌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야 매입을 고려하는 이유는 집을 짓고 살려는 목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초를 키우겠다, 산양삼을 키우겠다, 버섯이나 나무를 키워보겠다 등등 임업이 목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업을 목적으로 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중간에 쓸만한 정보를 드리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산에 집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돌아와서 임야에 집을 짓거나 임야의 농막인 산림관리사를 짓는 것은 전답을 사서 짓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일단 산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보호지역 등등 시골 땅 사는법 1편에서 설명드린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말고도 추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존산지, 준보존산지로 분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하기에는 준보존산지가 더 좋습니다. 보존산지에는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가 있는데 공익용 산지는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아무 개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업용 산지는 임업이 된 주택은 지을 수 있지만 준보존 산지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웬만하면 준보존 산지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에 집을 지으려면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 경사도입니다. 이건 지방조례에 따라 틀리지만 대부분 20에서 25도의 평균 경사도를 가져야지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사도를 보는 방법은 인터넷 지도를 이용하여 등고선으로 경사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사도는 아크탄젠트, 높이, 나누기,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등고선 한 개당 10m의 높이를 가지니 높이는 등고선으로 알 수 있고 거리는 인터넷 지도에서 제공하는 거리 측량 기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거리가 100m이고 등고선이 3개라면 계산기를 꺼내서 아크탄젠트 30 나누기 100을 하시면 경사도가 약 17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쉽죠? 하지만 저는 그런 계산기가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계산기는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계산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서 구글에서 아크탄젠트 칼큘레이터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검색되는 아크탄젠트 X 칼큘레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크탄젠트 함수를 구현해 놓았습니다. 다만 높이 나누기 거리는 계산을 해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30 나누기 100을 하시게 되면 0.3입니다. 여기에 0.3을 입력하고 칼큘레이터 버튼을 누르면 17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편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라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키왕짱 좋은 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한국임업진흥원 필지별 분석 서비스입니다. 이름도 겁나 깁니다. 이게 왜 산 살 때 키왕짱인지는 보시면 압니다. 먼저 사전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인제군의 매물을 한 개 찾아 놓았습니다. 참고로 이 매물은 저희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예로 드는 매물일 뿐입니다. 지목은 임야입니다. 카카오맵 또는 네이버 맵에서 집원을 찾는 법은 시골 땅 사는 법 2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찾아 놓았습니다. 지도에서 해당 필지에 여기 주소 보기를 누르게 되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산 234번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소를 가지고 땅 사는 법 2편에서 설명해드린 루리스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주소를 보시면 산이 붙어 있는데 매물을 찾다 보시면 집원 앞에 산이 붙은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산이 붙어 있는 것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 산이 안 붙은 것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이 안 붙은 것이 위치 및 개발 행위가 더 수월하며 시세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 등이 보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검색한 지번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을 검색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임업서비스 탭에서 임업정보 다드림을 클릭합니다. 임업정보 다드림 실행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리시는데 요거는 페이크입니다. 7일간 보지 않기를 체크해 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찾은 지번을 주소 검색에 입력합니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북리. 지번에 산이 붙어 있으면 산을 체크하시고 산이 없으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234번지입니다.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필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 찾은 지도와 같은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핵심 기능인 정보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뭔가 어딘가에서 열심히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분석이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를 보시면 매우 많고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정 재배 품목과 토양 정보를 보면 무엇이 잘 자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심어진 나무를 보면 토양이 습한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짓는 데 필요한 경사도와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 등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임업을 하기 위해 임야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은 이곳을 자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배하고 싶은 품목이 해당 토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매입 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매물의 경사도는 30에서 35도입니다. 집 짓기에는 좀 가파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사도를 재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230입니다. 거리는 230m고 등고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반이니 높이는 85m입니다. 계산기를 꺼내서 아크탄젠트 85 나누기 230m를 입력하시면 경사도는 약 20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하면 20도였는데 여기에는 경사도가 30에서 35도라고 나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 정확히 아시려면 토목설계사에게 의뢰해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하면 돈 드니까 직접 계산해서 최대한 후보지를 간추리고 의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실 것이 시골 땅 사는 법 2편에서도 설명드린 도로입니다. 들판이고 산이고 도로가 없으면 건축 자체가 안됩니다. 해당 매물이 도로에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도로 옆에 임야가 아닌 이상 나무에 가려 도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로드뷰와 항공뷰, 위성뷰를 참고로 하여 도로 또는 임도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정 보이지 않으면 임장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하려면 폭이 4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야 내에 집을 짓기 위한 도로를 필지 내 50m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서 50m 이내에 집 지을 만한 터가 없다면 집 짓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대기 계곡 옆에 집을 짓고 싶으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산림관리사입니다. 위 두 가지를 만족하는 임야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는 임야의 농막인 산림관리사를 가져다 놓으셔도 됩니다. 농막과 같은 약 6평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과 틀리게 정화조를 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산에서 일하다 대소변 안 싸는 것도 아니고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논의 중이라고 하니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답에서는 문제가 될 일이 적지만 임야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기와 물입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진짜 자연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물 인근에 전신주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 후 인터넷 지도상 거리 재기로 200m 안쪽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200m가 넘는다면 얼마나 넘는지, 공사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물은 그냥 지하수 파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4가지는 산에 집을 짓기 위해 최소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는 복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최대한 계획관리구역에 준보전 산지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전답 싸서 집 지으세요. 그리고 임업하시려면 주변 임야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찾아보았는데 위 4가지 조건 맞추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산을 샀을 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야를 구매 시 임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 가능합니다. 다만 돈이 듭니다. 임업 경영 계획서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산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어떤 걸 몇 년 심어서 벌목해서 판매할 것이며 나무를 벌목할 때까지 30년이 걸리니 그동안 굶어 죽을 순 없으니 산나물과 버섯을 어디쯤에서 재배하여 수입을 내고 먹고 살 것이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 운반할 임도를 어디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설하고 복구는 언제까지 하겠다 등등을 적어서 내고 그에 맞춰서 측량 및 조림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산이지만 전답과는 틀리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내 밭에 나는 고구마를 심고 싶은데 정부에서 감자 심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지법이 강력하기에 내 산의 나무도 내 맘대로 베거나 심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귀찮으면 산림조합에서 대신 경영까지 해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업을 하면 전답에는 주는 직불금 같은 게 현재는 없지만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니 추후 직불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임야 구입에 필요한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야는 전답보다 평당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저희 같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답과는 틀리게 개발 시 제약사항도 많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싼 것이며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싸다고 자연인처럼 살고 싶다고 덜컥 산을 구매하시면 큰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많지 않은 정보지만 좋은 매물 구매하시고 앞으로도 귀농, 귀촌, 비산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